네, 안녕하세요. 노조가 만난 사람 38번째 게스트는 우리 MBN 사회부의 우종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4년에 입사해서 이제 5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21기 우종환이라고 합니다. 아, 5년차밖에 안 됐어요? 네. 왠지 되게 오래 본 것 같은데. 그럼 동기들이 누구예요, 지금 21기가? 네, 안 그래도 질문지 보니까 이제 동기 소개해달라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들어올 때 동기가 15명이 있었는데. 아, 진짜요? 네. 한 해에 15명을 뽑은 거야, 우리가? 네, 이제 저희 취재기자, 아, 영상 취재부, 또 영상 편집부까지 해서 그치. 15명이 있었는데, 이제 각자의 길로 떠나고, 아, 지금은 저를 포함해 5명이 이제. 아, 15명 중에 5명이라고요? 지금 남은 게? 네.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영상 취재부에 있는 라옹비 기자. 아, 그리고 주말 아침마다 뉴스와이드로 이제 아침을 열어주고 있는 정치부 오태훈 앵커. 그리고 그렇죠. 보도제작부에서 불철주야 스크롤 자막을 올리고 있는 김종민 기자랑 구기범 기자. 이렇게 이제 저희 동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들 뭐 기라성 같은, 우리 MBN의 기둥 같은 이제 그런 기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종환 기자는 그동안 거쳐오신 부서가 어떻게 되시나요? 입사하고 내리 3년을 이제 사회 1부 사건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 2부에서 환경부랑 서울시 출입을 하다가 잠깐 했었다가 네네. 작년 말에 출범했던 기획보도팀에 이제 차출이 돼서 거기서 또 잠깐 있다가 다시 원래 있던 사회 2부로 지금 돌아온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MBN 그 구독자분들이나 조합원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우종환 기자가 워낙 단독 기사를 많이 써서 그래서 기획보도팀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에이스로 이제 차출해 간 걸로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MBN에서 자체 선정하는 MBN 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또 수상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최근에 그 기사는 어떤 기사였나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기사 배경 설명을 살짝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도서 정가제라는 현행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책을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서 책이 정가가 있으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을 할 수 있고 또 5% 상당까지만 사은품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출판사들은 이제 그런 서점들이 그걸 잘 지키는지 약간 감시를 하려고 일종의 고객을 가장한 모니터 요원들을 보내거든요. 예, 저도 기사 봤더니 뭐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예. 뭐 이거 저 여러 권 살려고 그러는데 한 권 더 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한다던가. 이번에 제기됐던 의혹이 네네. 이 모니터 요원들이 의도적으로 조서 정가제를 위반하게 좀 유도한다는 유도를 해서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서비스로 한 권 더 주세요라든가 그렇죠. 좀 몇 권 많이 사니까 좀 싸게 해주세요라든가 해서 그렇죠. 위반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출판사 직원이. 서점에 출판사에서 가서. 뭐 고용한 뭐 직원이라기 그렇죠. 직원은 아니지만 출판사에 모니터 고용한 모니터 요원이 이제 왜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랬냐 이거죠. 왜? 라고 했더니 이제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주장하는 게 네. 이제 자신들이 모니터 요원을 보낸 출판사가 아니라 다른 경쟁사의 책을 많이 팔아줘서 미운털이 박혔다. 그러니까 미운털이 박혀서 다른 타 경쟁사 걸 자꾸 이렇게 그렇죠. 들여놓으니까 그렇죠. 얄미워서. 그렇죠.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해당 출판사에서 이제 직영하는 네네. 서점을 또 런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약을 맺은 대리점 서점 외에도 본인의 브랜드를 걸고 하는 직영점도 런칭을 하는데 그 직영점 근처에 기존에 계약된 대리점이 경쟁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또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냐. 물어먹인 게 아니냐.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그 의혹을 바탕으로 그 외에 이 출판사에서 계약서를 보니 있었던 여러 갑질 의혹까지 그 부분을 이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고요. 현재는 해당 내용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돼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단독 기사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뭐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아까 단독을 많이 많이 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좀 민망했는데 회사에 단독의 수많은 물론, 단독을 물론, 하는 훌륭한 있죠. 선후배 분들이 계신데 네네. 제가 뭐 많이 했다고 하기는 조금 민망한 것 같고 뭐 조금 소소하게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대부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도움인가요? 좋은 제보를 많이 주셔서 이제 이런저런 좋은 제보들을 제가 잘할 거라 믿고 저한테 이제 많이 넘겨주셔서 제가 이제 의미 있는 취재를 어떻게 좀 열심히 해봐서 이제 단독 기사 형태로 좀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결국 흔히 속된 말로 뭐 제보빨. 아니 근데 제보도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신뢰가 가는 기자니까 제보를 하지 않겠어요? 혹은 이제 그 제보를 할 만한 취재원을 평소에 잘 관리하고 있었다는 건데 뭐 그럴 만한 비결이나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우 기자만의 어떤 이렇게 왜 그런 제보가 이렇게 올까요? 저 특별한 뭐 인간관계 비결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제가 사람을 대하는 게 그렇게 익숙한 편은 아니에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잘 건다든지
대화를 화려하게 이끈다든지. 제가 보기에도 북집성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그런 쪽은 많이 희한하게 부족한데. 제보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쪽은 부족한데. 다만 이제 최대한 뭘 시켜주면 잘하는? 시켜주면 잘하는 이미지를 좀 선배들한테도 많이 보이려고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뢰감이 있고. 취재원들한테는 최대한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좀 보이려고. 적어도 얘한테 제보하면 뒤통수는 안 치겠구나.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해요. 기자들이 제보받고 그렇죠. 욕도 많이 먹고. 많지는 않지만 뭐 얼마 안 되는 취재원들이 최소한 저를 믿게끔 뭐 일부러 그랬다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좀 신뢰관계를 좀 쌓은 게 뭐 소소한 비결이라면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또 기획보도팀에 있을 때 썼던 기사잖아요. 어쨌든 이번 기사는. 뭐 그 이후에 또 쓰셨지만 이 기획보도팀이 사실 이 몇 개월 정도 우리가 전속이었죠? 이번 게? 작년 10월 17일, 10월 17일에 처음 팀이 만들어졌었고요. 네. 인사 발령이 나서. 네. 그리고 해체된 게 지금 기억이 잘 최근이죠. 정확히 안 나는데 최근 4월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 10월에서 4월이니까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운영을 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어떤가요? 좀 결산을 해보자면 아쉽게 해체가 되긴 했는데 사실 뭐 지금은 네. 의외로 기획보도팀을 나와서 네. 좀 마음이 편해진 것도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다시 기획처로 돌아가니까. 왜냐하면 기획보도팀에 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보다 조금 센 뭘 해야 된다라는 부담. 좀 압박감이 있다 보니 사실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출입처를 뭐 일정을 챙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남들이 안 하는 기사를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부담이 크겠군요. 나름 출입처가 없이 이제 무에서 유를 좀 창출하는 느낌의 그것도 큰 거를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의 좀 압박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돌아오고 나니 좀 그런 부담은 덜해진 게 아무래도 좋긴 하죠. 다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이제 좀 누가 봐도 좀 기억해줄 만한 좀 의미 있는 기사를 썼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긴 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소설이 이제 여러 결과를 이끌어낸 점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뭔가 큰 기사를 쓰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획보도팀이라는 게 사실 운영이 되게 어려운데 항상 저희도 옛날에 시사기획 맥이라는 팀도 있었는데 해체됐고 이번에 만들어진 기획보도팀도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다 또 해체됐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MBN만의 기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탐사보도나 기획보도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만약에 다음에 다시 기획보도팀이 또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이제 가셔야 될 것 같고. 또 가기 싫다는 거구나.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훌륭한 분들 가셨다면, 이제, 한 2가지 정도가 항상, 그때도 그렇고, 이제, 기획보도팀 나오고 나서도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2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렇죠. 좀 기다려주는 마음. 그렇죠. 이게 팀원도 팀원이지만, 팀원을 바라보는 이제 동료들이죠. 동료들이든, 또는 팀을 이제 만들고, 팀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 보도국 차원에서 그렇죠. 보도국의 입장에서도 좀 시간을 많이 주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줬으면 신뢰를 가지고 기다려줬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탐사보도라는 게 뭐 우리는 1단위 주단위의 이제 기사를 쓰지만 거기서는 뭐 월단위 뭐 길게 가면 이제 연단위가 될 수도 있는 맞아요. JTBC 탐사보도 보면 어떤 친구는 1년에 한 번 나와요. 1년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엄청난 대박. 김지은 인터뷰를 딱 갖고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런 큰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그만큼의 이제 뭐 물론 사람도 많으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신뢰와 인내심 그게 필요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제보 얘기 살짝 드렸는데 아무래도 제가 뭐 짧은 기자 생활에서 느꼈던 게 점점 제보가 중요해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내 외부의 벽이 강해지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부에서 기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 정보를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부자에 의한 내부 공익 제보 뭐 그런 제보들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만약 그런 제보자라면 이런 누구한테 제보하겠느냐? 그렇죠. 어디에 제보하겠느냐? 그렇죠. 어디에 제보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제 MBN이 1순위에 꼽힐 만한 회사일지 라는 이제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1순위로 꼽히는 이제 언론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이제 탐사보도를 잘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답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조합원 동료들께 뭐 하고 싶은 말씀 하시죠. 동료들이 주는 상이라고 이제 받게 돼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전혀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못 해봤고 뜻밖의 상을 주셔서 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잘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잘한 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으니 앞으로 이제 안 쪽팔리게 이제 잘하라는 의미라는 것 같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평소만큼 또는 평소보다 더 잘 지내면서 동료들에게 취재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해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원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